집중보기 제7강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서양 상사의 판매용 화장품. 자, 판매용. 현재 제목이 뭐냐면 매출 채권이죠. 제목 자체가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이제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는 거냐면 재고 자산과 연관이 됩니다. 재고 자산에 관련된 거.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의 반대말이죠. 반대말이고, 매출 채권은 매입 채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반대말이고, 매출 채권은 재고 자산인 거래에 한해서 매출 채권을 씁니다. 이제 재고 자산의 키워드는 판매용이죠. 판매용을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도 이제 판매용이라 말을 해줘요. 그래서 판매용 화장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판매용 화장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상품 또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고 자산임을 확인했고요. 3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라는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상품과 판매라는 글자가 만나게 되면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을 쓰는 거죠. 판매용 화장품 35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만기에 어음으로 받았다. 약속 어음을 받았다. 여기서 쓰는 계정 과목은 오케이. 받을 어음 라고 쓰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의 위치는 오른쪽, 받을 어음의 위치는 왼쪽. 여기는 자산의 증가. 얘는 뭐라고 하죠? 수익 발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현금이 없으니까 대라고 쓰시고 수익 발생만 일어났기 때문에 손익 거래이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받으러 거 여기는 수익 발생. 이 문제에서는 얘가 중요하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상사는 상품인 문구를 일단 상품이라는 글자가 나왔고요. 현승 상사에게 800만 원에 판매라는 글자가 나왔죠. 상품이라는 글자와 판매라는 글자가 만나면 어디에 대변에 뭐라고 쓸까요? 상품 매출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현승 상사의 800만 원에 판매하고 자 여기서 상품 매출 800만 원이 나오고요. 판매 대금 중 60%는 86에 48, 480만 원어치는 현승 상사가 발행한 9개월 만기인 이제 여기 9개월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음으로 받았으며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쓴다? 받을 어음이라고 씁니다. 받을 어음 거. 얘가 재고자산 거래이므로 받을 어음 거를 쓰는 것이죠. 나머지 판매 대금은 이제 480만 원에 나머지 320만 원이죠. 나머지는 9월 말에 받기로 하였다. 매출 채권의 종류에는 받을 어음하고 또 뭐가 있죠? 예.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 그래서 얘는 이제 외상 매출금 써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만약에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라면 둘 다 뭐라고 써야 된다? 미수금이라고 써야 돼요.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셋 다 거래처는 걸어줘야 되는 거래고 얘가 재고자산 거래이다 일 때, 재고자산 거래일 때는 이쪽으로 쓰고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다 할 때는 이쪽으로 써야 됩니다. 어음이라도 미수금, 외상매출금이라도 미수금을 써야 되겠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 뿅뿅 이렇게 둘 다 자산의 증가 거래이고요. 여기는 수익
발생이죠. 여기는 이제 현금 거래가 없으니까 대. 여기는 손 이렇게 되죠. 이쪽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이쪽을 보고 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남부 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 외상매입금을 지급한다라는 말 자체가 갚다의 개념이 되죠. 갚는다라는 말은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죠? 빌리다가 오른쪽, 갚다는 왼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왼쪽 잠깐 생각해 놓고 서부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배서양도.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배서양도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답은 무조건 무엇이 된다? 받을 어음이 답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주의하여야 한다? 거래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처가 달라요. 현재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할 어음을 퉁 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배서양도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외상매입금을 갚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썼습니다. 이때 우리가 갚는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그렇죠. 이때는 남부상사죠. 이때는 남부상사고요. 두 번째, 퉁쳐서 주는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그렇죠. 서부상사죠. 지금처럼 거래처가 왼쪽과 오른쪽의 거래처가 다를 때는 이렇게 거래처를 적어주는 것이 시험에 안 틀리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평상시에는 거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 거래처를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얘는 계정이 뭐가 되죠? 갚았으니까 부채의 그렇죠. 감소가 일어났고요. 얘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원래는 이제 어음을 우리가 발급해줬다라면 지급어음 쓰는 게 맞겠죠. 그때는 부채의 증가가 맞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던 받을 어음을 다시 내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거래처인 주 MSM으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 받을어음 자체가 수취한 거예요. 그래서 MSM의 받을어음입니다. 받을어음이 이제 부도 처리가 되었다는 말은요. 일단은 부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부도라는 말이 나오면 답은 웬만하면이에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이제 부도가 나면 부도가 뭐죠? 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제 우리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하죠? 부도 났다 그러면 색깔이 생각나죠? 무슨 딱지? 빨간 딱지를 생각나죠? 부도는 이 빨간 딱지가 동반되긴 되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부도는 그냥 지급 거절일 뿐이에요. 지급 거절. 여러분들 친구에게 돈을 받기로 한 날 돈을 받지 못했다 라는 말을 부도로 다르게 표현하면 부도 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돈을 못 받은 것일 뿐이죠. 어찌 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음은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지급기일날 돈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날짜 바꾸시면 되죠. 맞죠? 날짜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어음의 개서라고 합니다. 개서. 날짜를 바꾸는 거를. 그래서 부도가 나면 일단은 처음부터 바로 대손 처리하지 못합니다. 원칙상으로는 부도가 나면 바로 대손 처리하지 못해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돈을 받을 뭐라고 해야죠?
돈을 받을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 돼요. 부도 6개월, 봉사료 5%. 뒤에서 이제 외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봉사료 문제가 나오면 5%가 같이 나와요. 시험 칠 때. 이런 식으로. 부도가 나오면 6개월이라는 포인트를 가져서 6개월이 지나야 어떠한 그 세법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도는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고요?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에서는 6개월이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부도원과 수표라는 말을 좀 쓰기 애매한데, 일단은 부도가 나서 6개월 그 사이에 내가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돈 떼일 것 같다, 돈 떼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죠. 이런 느낌이 나기 위해서 임시 계정인 부도원과 수표를 걸어놨다가,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부도원과 수표를 걸어놨다가 차후에 얘를 대손 처리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처음부터 못 받는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은 실제적으로 못 받는 개념이죠. 포기하는 게 약간 그런 개념이 있는데, 부도원과 수표를 걸어놨다가 긴장감을 갖고 있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6개월 지났을 때는 대손 처리하는 게 맞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임시 계정인 부도원과 수표를 씁니다. 현재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SM으로 수취한 받으러움 2,20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고, 아직 6개월 안 지났다는 느낌이 확 들죠? 이때는 받으러움을 일단 내보내요. 내 수중에서 받으러움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 맞는데, 우리가 어제 배웠던 상식에 의하면 대손 충당금 먼저 걸고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를 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사이에 부도원과 수표를 먼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 이름은 부도어음과 수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를 나중에 다시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를 걸어요. 그렇게 된다면 부도원과 수표와 부도원과 수표가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원래 거래는 받으러움 대변에 나가고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가 떨어지는 모양을 띠게 되죠.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요.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오케이. 현재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받으러움을 대손 처리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받으러움을 대손 처리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움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는 마일리지가 있다라면 대손 충당금을 먼저 쓰고, 대손 충당금이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를 써서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비슷하긴 비슷한데 한번 꺾어가는 경우예요. 부도 6개월이 안 지났을 때는 받으러움이라고 대변에 이제 내보내고, 이때 바로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어음과 수표를 한번 거는 거예요. 부도어음과 수표로 이렇게 살짝 걸어놨다가 세월이 6개월이 지나는 거죠. 자, 6개월이 경과가 된 후에는 이때 부도어음과 수표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대변에 부도어음과 수표를 내보내고, 이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를 거는 거죠. 충당금이 없다면 바로 대손 상각비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도원과 수표와 여기에 있는 부도원과 수표가 상계 처리가 되는 거죠.
상계 처리가 되니까 삭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삭제가 되면 결론적으로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같은 모양을 띠게 되는 거죠. 대변에 바드러움이 남게 되는 거고 차변에는 대전 충당금, 대전 삼각비가 남게 되는 거죠. 한국 세무사의 시험은 통상적으로 이쪽으로 시험이 많이 나와요. 한국 세무사의 시험은 부도원과 수표를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바드러움, 차변에 대전 충당금, 대전 삼각비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우리 한국 공인회계사 문제 있다고 그랬죠? PAT, FAT 시험 거기에는 부도원과 수표를 거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케이스2가 맞는 거죠.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부도 어음과 수표로 해서 약간 긴장감을 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손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선생님,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부도라는 말이 나오면 95% 정도는 얘가 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쪽 답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얘 답도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에서 부도라는 말이 나오면 부도 어음과 수표를 씁니다. 그런데 대손 처리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이쪽으로 답이 나와요. 두 가지가 중복이 될 수가 있죠. 부도가 나서 대손 처리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손 처리가 파워가 더 셉니다. 대손 처리한 것이 결론이니까. 근데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문제로 부도 처리가 되었다는 말을 통보까지만 받았다면 부도 처리까지만 하는 거예요. 부도 처리한다라면 부도 어음과 수표로 걸고 잠시 대기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답을 확인해 한번 해보면 답은 간단하죠. 부도 어음과 수표로 걸어놨다가 부도 어음과 수표로 걸어 놓는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강조는 안 해드렸는데 부도원가 수표는 아직까지 못 받은 나의 돈이 되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죠.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초인 유통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자체가 지급용입니다. 근데 지급의 의미, 그 외상매입금이 지급인데 1,500만 원 중이라고 했죠. 중이면 어디로 간다? 반대로 갑니다. 통상 반대로 갑니다. 외상매입금이 느낌상 반대로 간다고 함은 외상매입금의 태생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태어났다가 왼쪽에서 갚아지는 겁니다. 즉 소멸이 되는데 문제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1,200만 원은 3개월 만기에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자, 약속 어음은 우리가 이제 발행했다라는 말은 지급 어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급 어음의 위치는 오른쪽에서 태어나요. 지금 발행했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이제 이때 면제받은 걸 뭐라고 하냐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때 면제받은 것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채무를 상감받은 개념이죠. 여기가 글자가 뭐냐면 이익이죠. 이제 위치를 이제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라면 얘를 먼저 잡을 것 같습니다. 외상매입금이 이제 갚는 형식이니까 얘 위치가 어디로 가냐면 왼쪽으로 오겠죠. 얘가 왼쪽으로 오면 1,500만 원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급범의 위치는 오른쪽에 얘는 1,500만 원이고 얘는 오른쪽에 1,200만 원이고 채무 면제 이익 자체가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도 오른쪽에 배치를 하고 여기가 300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답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 자, 지금처럼 수익 발생과 이제 부채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글자는 혼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거구상사의 받으러움이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의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추심 의뢰하였는 바 추심료 또 나왔죠? 이 키워드 나왔습니다. 얘의 계정 과목은 뭐죠? 그렇습니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일단 캐치해 놓으시고 그 다음 받으러움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왔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되겠죠? 받으러움도 일단 하나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어디에 보통예금도 하나 찍으시고 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보통예금의 위치는 오케이 왼쪽에 들어왔습니다. 얘가 지금 계산해보니 897만 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고요. 받으러움은 내 손에서 나가죠? 여기에 거를 붙여주시고 받으러움이 아웃이 900만 원이 아웃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 추심료, 수수료, 비용은 여기에 떨어지는 게 맞겠죠? 위치상 여기에 3만 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자 지금처럼 이제 비용 발생과 이제 자산이 섞여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혼합. 지금 제가 혼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쪽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맞죠? 이쪽을 확인해서 혼합을 걸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 같은 시즌이다. 맞죠? 경기상사 발행의 약소금. 경기상사가 발행한 약소금. 경기상사가 발행한 약소금. 얘는 느낌상 어떤 어음이죠? 받으러 온 같죠? 우리가 받은 개념이죠? 받으러 온이고 일단은 받으러 온에 뒤에 거 하나 걸어주시고 800만 원을 은행에서 무엇했다? 할인. 여기 보이시죠? 칠판에 한번 적어놨네요. 할인. 그 다음 할인료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자 예의받아. 당자 예금은 일단 들어갈 것 같고요. 할인과 매각이 합해지면 답이 뭐가 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손실 위치는 그렇습니다. 왼쪽입니다. 일단 왼쪽 잠깐 홀딩 시켜 놓으시고 그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만 원이고요. 당자 예금에 들어온 돈은 50만 원 제외하고 들어왔네요. 숫자 배치가 800만 원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죠? 숫자 배치가 아웃되었으니까. 그 다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이쪽으로 떨어지는 게 맞겠죠? 이쪽으로 떨어져서 50만 원 떨어지면 나머지 금액인 이 당자예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750만 원이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산과 비용이 섞여져 있네요. 여기는 혼합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뿅. 자, 8번 문제 가볼게요. 일신 기업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받으러움이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때문이죠. 맞죠?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 2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기업은행에 추심 의뢰 또 추심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추심이란 단어가 나오면 답은 그렇습니다. 수수료 비용 3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정 기업은행 보통예금 오케이 보통예금이라는 단어, 계정 또 나왔네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왼쪽이죠. 왼쪽에 지금 200만 원에서 3만 원 차감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197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으러움의 위치는 오른쪽이다. 맞죠?
아웃되었으니까 오른쪽으로 내보내고요. 이렇게 200만 원 내보내면 자연스럽게 왼쪽에 3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왼쪽에 들어오는 3만 원의 계정 과목 이름은 수수료 비용입니다. 비용의 위치는 왼쪽이 맞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체고 다 확인해 볼게요. 뿅뿅뿅뿅뿅뿅뿅뿅. 자, 여기서 자산과 비용이 섞여져 있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쓰는 거래는 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 유통에 상품과 매입이라는 글자가 합해지면 답은 그렇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느낌이 벌써 왔죠? 일단은 계약금은 선땡금으로 적고 내가 준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준 거예요. 내가 주면요. 내 것이잖아요. 내가 준 것은 내 것을 주면 얘는 선급금이네. 내가 지급한 거니까. 내가 타인 것을 받으면 그래, 수금이죠. 그래서 이게 누가 줬느냐. 그것도 키워드가 되겠다. 맞죠? 선급금이 되는 겁니다. 선급금. 선급금 300만 원, 30만 원을 차감한 전액 보통 예금에서 송금했다. 자, 위치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의 돈은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갔으니까 일단 얘를 이쪽으로 적겠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이 나간 돈이 얼마죠? 자, 340만 원짜리를 매입했는데 계약금을 차감한 나머지가 나갔죠. 그러면 얼마가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310만 원이라고 적으면 310만 원이라고 적으면 340만 원의 위치는 왼쪽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품이 340만 원이 왼쪽에 잡혀요. 왼쪽에 340만 원이 잡히고 나면 왼쪽 오른쪽 평균을 위해서 여기에 30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 30은 선급금이 이쪽에 들어오는 거죠. 선급금 뒤에는 뭐 걸어줘야 되죠?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 확인하고 자산만의 거래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0번 제품이라는 글자가 나왔고 매출이라는 글자가 나왔고 수취한 어음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취한 어음의 답은 받을 어음이죠.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게 약간 느껴지네요. 받을 어음 받을 어음 300만 원이 무엇 처리되었다? 부도 처리되었다라고 하면 자 부도라는 말이 나오면 통상 부도 어음과 수표입니다. 부도 어음과 수표 주의할 점은 얘도 우리가 아직 받아야 할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부도어음과 수표 거라고 하고 조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당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받으러옴 거와 부도어음과 수표 거의 계정 과목을 우리가 따냈는데 위치 파악만 한번 해볼게요. 받으러옴의 위치는 그렇죠. 나갔으니까 오른쪽. 부도어음의 위치는 왼쪽으로 떨어지겠네요. 왜냐면 내 손에서 받으러오면 나갔고요.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놈이 대체가 되어서 새롭게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산과 자산의 거래이므로 답은 교환 거래가 되겠죠. 자, 매출처 이도 상상의 외상 매출금이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아우, 답이 그냥 뚝뚝 문제에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당좌 예금의 위치는 왼쪽, 외상 매출금 거의 위치는 오른쪽. 아주 쉽네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미래 조명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 자, 발행해준 약소금을 네 글자로 바꾸면 지급어음이죠. 얘는 지금 현재 매입 채무에 관련된 이야기죠. 지급어음 거 6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위에랑 반대되는 형식의 그림이 나오네요. 당좌예금은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오케이, 얘가 나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내보내고, 지급보험은 갚았다라는 느낌이 든다, 맞죠? 갚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왼쪽으로 떨어지면 됩니다. 자, 답 확인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만의 거래이므로 얘는 교환 거래가 되겠죠. 자, 1일 상사의 외상매입금 글자 나왔고요.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약속금을 배서양도 나왔죠. 배서양도 답은 받으러 무엇을 주의하여라. 거래처를 주의하여라. 대한무역이고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1일 상사가 되죠. 맞지요? 자, 위치 파악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은 지금 현재 모양이 갚았다라는 모양이 나옵니다. 갚았다라는 모양이 나오니까 위치는 왼쪽. 자, 배서양도는 내가 갖고 있던 바데럼을 내보내는 형식이 되죠. 그래서 얘의 위치는 오른쪽이 됩니다. 답 확인하겠습니다. 뿅뿅. 이렇게 되죠. 여기는 부채의 감소, 여기는 자산의 감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동아기업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중. 자, 반대로 간다 이 말이죠. 이제 아시겠지만 외상매입금의 위치는 오른쪽에서 태어나요. 오른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멸된다라는 뜻인데 어디서 소멸될까요? 왼쪽에서 소멸됩니다. 얘는 왼쪽으로 들어오고요. 동아기업으로부터 면제받았다. 이 면제 이름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채무 면제 이익은 제일 끝에 글자가 뭐로 끝났죠? 이익으로 끝났죠? 자, 이익으로 끝났기 때문에 위치는 오른쪽으로 감이 맞죠? 그러면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딱 위치 파악되었습니다. 맞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예상매입금 거 채무 면제 이익 여기에 들어오는 계정은 수익 발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래의 이름은 손익 거래가 되겠죠. 자, 15번 문제. 거래처 영원상해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을 180만 원을 회수했는데 외상 대금 얘가 뭐죠?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얘가 뭐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외상 매출금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 거 걸어주고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1% 할인을 해주고 자, 약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약속으로 정한 날이에요. 약정의 의미는 약속으로 정한 이 뜻이에요. 약속으로 정한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일단은 우리가 보통예금이라는 글자가 나왔고 외상매출금이라는 글자가 나왔고 어떠한 할인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는 할인 단독으로 들어왔고요. 우리가 앞서서 한번 해봤던 것은 할인과 무엇이 같이 들어왔냐면 매각이 같이 들어왔죠. 할인과 매각이 들어왔을 때의 계정 과목 이름은 매출채권 처분손실입니다. 아직까지 익숙하진 않지만 한번 들어봤다라는 것이 큰 거죠. 그런데 할인은 우리가 그 전에 사실 들어봤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매입 할인이라는 놈이 있고 매출 할인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때 제가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뭐 이런 식으로 했죠. 2 per 10, net per 15.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죠. 15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할 거래인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상환을 한다면 2% 할인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 적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얘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조기 상환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할인만 들어오고 얘는 할인과 매각이 같이 들어와요. 얘의 본 뜻은 뭐냐면 조기 상환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거예요. 키워드는 조기 상환이죠. 조기 상환이 키워드가 될 건데 본 뜻은 이제 본 의미는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 의미죠. 조기 상환을 한 거죠. 지금 여기 거래에서는 원래 15일 이내에 돈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10일 이내에 회수를 한다면 2% 가격을 깎아주는 거죠. 이게 키워드는 조기 상환이라는 게 들어가지만 의미는 깎아주는 겁니다. 가격을 깎아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 할인해주고 이 할인의 의미는 깎아주는 개념이죠. 가격을 깎아주는 거. 얘 의미는 이자 비용의 의미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의 의미는 이자 비용의 의미고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의 의미는 가격을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건데 현재는 매입 할인일까요? 왜 매입이야? 매출 할인일까요? 매출에 대한 할인이니까 매출 할인이겠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입 할인은 매입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지금 되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할인이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하면 수익일까요? 비용일까요? 수익의 개념이 좀 되죠. 느낌이. 수익은 아니에요. 얘 수익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마이너스 자산인데 일단은 얘 위치는 어디냐면 오른쪽이에요. 얘 위치는 오른쪽이고 매출 할인은 매출자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맞죠? 느낌이 손실의 개념이니까 얘 위치는 왼쪽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마이너스 수익이에요. 수익에 대한 차감이에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얘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얘는 왼쪽에 위치해요. 결론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얼마가 들어왔죠? 18만 원이라 아니 그 1%의 의미는 공 두 개를 가리면 18,000원이 됩니다. 보통 예금에 들어온 돈은 180만 원에서 18,000원을 뺀 나머지인 178만 2천 원이 들어요. 178만 2천 원이 들어오는데 얘 돈의 위치는 왼쪽이죠. 일단은 맞죠? 왼쪽에 178만 2천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외상 매출금이 나가게 되니까 외상 매출금은 오른쪽에 180만 원이 되죠. 자연스럽게 18,000원의 돈이 여기 들어와요.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고 한 거죠. 맞지요? 매출 할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점검 케이스로 여기까지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점검 케이스로 매입 할인은 위치가 매입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익, 수익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 할인은 매출자 입장에서는 손실의 느낌이 나요. 매출을 못 받는 거니까 돈을 덜 받는 거니까 왼쪽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매출 할인은 여기 보다시피 수익의 감소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수익의 감소라고 해도 되고 실제적인 성격은 매출을 차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을 줄여버리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김해 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소금 얘를 뭐라고 할까요? 받으러 온 거. 거래은행에서 할인이라는 글자가 나왔고 할인료 2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금 나왔고 매각 글자가 나왔고 자 할인과 매각이 만나면 굿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손실이기 때문에 차변이 맞죠.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먼저 떨어지겠습니다. 떨어지고 갖고 있던 바드러움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얘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25만 원, 여기는 23만 원, 여기는 2만 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2만 원이 왼쪽에 떨어졌고 당좌 예금이 23만 원이 여기 떨어지는 것이 되네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자산의 증가, 비용 발생.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으므로 얘는 혼합 거래가 되겠죠? 혼합 거래가 됩니다. 17번 문제. 천안상사의 상품이라는 글자와 매입이라는 글자. 오케이. 너는 둘이 합쳐졌으니까 답은 오케이. 상품. 8월 30일 날 지, 급, 계약, 금, 선. 오케이. 선 땡금이라고 일단 해놓고 내가 준 거죠. 답은 선급금이네요. 거 하나 걸어주시고 선급금 50만 원을 차감한 대금 중에서 1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오케이. 오른쪽에 보통 예금 먼저 걸게요. 100만 원 아웃 시키고 잔액은 무엇으로 했다? 상품에 관련된 외상의 답은 외상, 매, 입금, 거가 되죠. 일단 계정 과목은 다 끄집어냈습니다. 계정 과목은 다 끄집어내었고 우리가 지금 배치만 하면 되겠죠. 일단 보통 예금 100만 원 잡았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상품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겠죠. 300만 원 여기 들어오면 좋았어. 선급금은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는 요 선급금의 금액은 50만 원, 50만 원. 나머지 잔액은 이쪽으로 가겠네요. 이쪽으로 가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 여기는 이제 부채죠. 부채 증가. 이렇게 조금 쉽네요. 이런 부분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 확인하시고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지전자에서 판매용, 오케이, 판매용, 너는 판매용이니까 재고자산이구나. 재고자산 컴퓨터 2대를 외상으로 매입. 얘가 외상 매입금 거, 외상 매입금 거 하고 당사의 부담의 운반비는 뭐로 하지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보통예금 위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판매용 컴퓨터는 재고자산 무엇으로 명할 거냐면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품 200만 원을 외상 매입하였고 7만 원은 보통예금. 보통예금 일단 위치는 오른쪽에 7만 원 잡고요. 외상 매입금의 위치는 오른쪽이죠. 부채 증가로서 얘는 200만 원 잡고 좋았어. 얘는 상품은 들어온 거죠.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200만 원이라고 쓰고 뭐라고 쓴다? 이거 답 쓰지 마세요. 요 부분만 쓰지 마세요. 요 부분만. 제가 지금 잘못 쓰고 있어요.
상품 2만 원 쓰고 그다음 얘는 뭐라고 쓸까요? 정답입니다.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팁.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넣는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가에 넣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의 의미는 매입 시 들어간 모든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매입 시 들어간 밥값, 매입 시 들어간 접대비, 매입 시 들어간 우편료, 매입 시 들어간 모든 비용은 다 매입가에 넣는다. 근데 이 문제에 더 심화되어서 심화라는 표현보다는 더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하면 매입 시 들어간 운반비는 매입가에 넣는다가 맞는 말이죠. 그럼 이제 운반비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굳이 정리하자면 이야기예요. 운반비가 두 가지의 모양을 띠게 되는 거죠. 한 가지는 매입 시가 되고 하나는 매출 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운반비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다른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잘 넣는데 이상하게 운반비는 운반비 쓰세요. 그래서 매입시랑 운반비랑 합해지면 매입에 포함하고요. 매입에 포함하고 매입가에 매입에 포함만 시키고 매출시 운반비만 운반비 씁니다. 이렇게 해도 실무에 나가면 택배비를 전부 다 운반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택배비 내는 경우는 보통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택배로 물건을 파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다 사는 경우죠. 그러면 사는 그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아요. 사는 가격에. 우리 학원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휴지를 샀다. 택배비가 별도이다. 그러면 거기 매입가에 포함시켜야지. 운반비라고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운반비는 팔 때만 운반비라고 씁니다. 매입 시에는 매입가에 포함해. 그래서 여기 상품의 금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207만 원이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주의할 점, 정말 주의할 점.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거예요. 요 7만 원의 행방은 상품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19번 문제. 매출처 청송 컴퓨터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 받아 보관 중?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거. 자,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4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당사거래은행 보통예금 계좌. 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보통예금의 위치는 들어왔죠? 오케이, 왼쪽. 그러면 상대적으로 받으러 오면 나가는 거래가 되는 거네요. 나갔고,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구나. 다 확인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처인 국제통신의 외상 매출금 중이라는 말은 어디로 간다? 지금 외상 매출금의 태생이 어디죠? 얘는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왼쪽에서 태어납니다. 왼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케이, 너 오른쪽 일단 보낼게요. 그 다음 뭐 달아주면 되죠? 벌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변에 1,000만 원이 일단 나갔고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1,000만 원이 다 들어온 게 아니네요. 57만 원을 차감한 돈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일단
보통예금 왼쪽에 57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94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943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일단 보통예금 쓰고요. 여기 외상매출금 쓸게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요게 뭐지?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격을 깎아주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는 거. 우리 하나 배웠죠? 맞습니다. 그것이 가격을 깎아주는 세 번째입니다. 할인. 할인이 오히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자, 매출 할인 또는 반대말은 매입 할인. 할인이 정답이죠. 반대말 형식으로 이렇게 적을게요. 가격을 깎아주는 행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발생됐냐면 불량품이 발생되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이제 10개를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량품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쇼, 지금 하나가 불량품이에요 했더니 판매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만큼 가격을 깎아드리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 애누리라고 합니다. 매출 애누리 뜻은 불량품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겁니다. 이런 사례도 있죠. 불량품이에요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물건을 회수하고 그 가격만큼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량품으로 환입 처리하는 거. 엔드 가격을 깎아주는 거죠. 환불해 주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 환입이라고 합니다. 매출 환입. 그래서 이 두 개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매출 애누리는 그냥 가격을 깎아주는 행위고 매출 환입은 물건을 다시 백시키는 경우예요. 근데 본 뜻은 결론은 가격을 깎아주는 거죠. 결론은 가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계정 과목은 얘를 어떻게 쓰냐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씁니다. 실제적인 계정 과목은 지금 프로그램에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애누리의 반대말은 당연히 매출 애누리의 반대말은 매입 애누리겠죠. 맞죠? 매입 애누리 반대말이고 매출 환입의 반대말은 매입 환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반대말은 그냥 외우려고 노력 안 하시고 해도 반대말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매출의 애누리의 반대말은 여기의 글자가 바뀐 거고요. 매출 환입의 반대말은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바뀌는 거죠. 매입 환출. 매입했던 상품이 다시 나가는 거를 매입 환출 이런 개념이고 매출 할인의 반대말은 매입 할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말입니다. 이렇게 반대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자는 다 외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본 뜻이 뭐죠?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 본 뜻입니다. 근데 여기 글자보다 여기 글자가 좀 더 중요해요. 얘는 글자가 뭐였죠? 조기 상환이었습니다. 빠르게 갚음으로 인하여 가격을 깎아주는 거. 조기 상환은 참 중요한 글자고요.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은 그냥 가격을 깎아주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인 계정 과목은 이렇게 합해져서 나오고요. 이론상으로는 책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 쓰는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셔도 무방한 거죠.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자, 이제 애누리라는 글자가 나왔고, 불량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줄이니까, 매출, 환, 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얘는 지금 현재 판매한 것에 대한 차감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판매한 가격보다도 떡이 그러니까 매출 할인도 마찬가지였죠. 마이너스 수익이었잖아요. 마이너스 수익인 것처럼 얘도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마이너스 수익. 수익에 대한 차감입니다. 근데 이쪽은 좀 달라요. 이쪽은 매입에 대한 마이너스예요. 얘는 매출에 대한 마이너스고. 근데 매출은 개념이 수익 발생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의 마이너스고, 매입은 기본적인 개념이 자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산이 되는 거죠. 얘는 기본적인 개념이 수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이 되는 개념이고, 얘는 자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깊게.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하셨죠.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라고 했다고. 지금 이런 부분이 외곽적인 부분이에요. 외곽적인.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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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기. 자, 여기가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가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했죠. 맞죠? 마이너스 수익. 그래서 수익 감소 또는 성격은 매출 차감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 차감. 매출을 마이너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어이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자산과 수익이 함께 들어왔으므로 거래는 선압 거래가 되는 것이 맞겠죠. 자, 21번 문제. 성실상회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자, 상품이라는 글자와 판매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얘는 상품 매출. 이제는 좀 판단이 되시죠? 상품 매출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위치는 오른쪽이 되겠죠. 자, 대금 중에서, 자, 1000만원. 일단 여기 1900만원 먼저 적어 볼게요. 자, 1900만원의 상품 매출이 일어났는데, 10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네요. 보통예금은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인, 오케이, 인. 여기에 1000만원 잡아주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여기에 900만원은 계정 과목이 뭐가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거. 이렇게 되겠죠. 외상, 매출금, 거. 다 확인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한쪽에 수익 발생이 왔으므로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손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깜짝 퀴즈. 매출 할인의 위치는 몰라도 됩니다. 이 문제 몰라도 문제는 풀어져요. 50%의 확률. 매출 할인은 매출한 것에 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얘가 위치가 왼쪽입니다. 맞추신 분은 대단한데, 맞죠? 일단 보겠습니다. 광동물산이 매출한 상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서 3%를 차감한 이 3%는 500만 원의 3%니까 15,000원이에요. 자, 1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보통예금의 위치는 왼쪽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보통예금이 485만 원이 들어오고요. 자, 오른쪽에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자, 오른쪽에 5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 매출 할인 3%는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시게 되면 매출 할인에 대한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예, 매출 할인의 본 뜻은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데 매출 할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매출 할인인데 누구의 매출 할인인가? 상품의 매출 할인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시험 칠 때는 당연히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상품의 매출 할인을 골라야 돼요. 계정 과목 본 이름은 매출 할인이 맞고요. 매출 할인이 누구 소속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품 소속인지 제품 소속인지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하겠습니다. 요것이 뭘까요? 요거 마이너스 수익, 수익 감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매출 차감 이렇게 했습니다. 자산과 수익과의 만남 거래는 혼합 거래가 되겠죠. 이안산업에서 매입한 원재료 일부에서 불량품이 발견되어 자, 불량품 나왔으니까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뭐 그 중에 한 개 있죠. 외상 대금 잔액 500만 원 중 오케이 중 외상 대금이 뭐지? 자, 원재료라는 놈이 뭐냐면요. 얘가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 원재료를 우리가 샀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 그 샀는데 그 중에 일부가 불량품이 발생되었고, 샀는데 불량품이 발생되었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기인데, 매입, 환출 및 애누리기했고, 외상 대금은 외상 매입금이겠네. 외상 매입금 거. 이렇게 잡혔겠죠. 외상 매입금 거, 외상 대금의 잔액이니까 그 중에 5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은 감액을 받았고, 오케이. 요 감액을 받은 것은 매입 환출 및 애누리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숫자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 대금이 5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 돈이 120만 원을 뺀 나머지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382 아웃되었으니까 얘 위치는 일단 여기 걸어주고 여기에 380만 원 걸어주고 그러면 여기에 12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500만 원이 들어가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요곳에 외상매입금은 왼쪽으로 들어오고, 외상매입금은 왼쪽으로 들어오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여기로 들어가고, 맞죠? 여기로 들어가고, 보통예금이 여기로 들어가고, 다 확인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뭘까요?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한번 테스트 겸, 매출 환입은 마이너스 수익. 얘는 맞습니다. 마이너스 자산입니다. 마이너스 자산을 제가 그냥 자산의 감소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매입에 대해서 차감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매입 차감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붕에 대한 바드러움이 바드러움 나왔고 만기가 되어 추심이라는 단어 나왔고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 예금 나왔고 추심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800번대를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은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라는 뜻이죠.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이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적인 여러분들 지금 자가학습하는 그런 분계에 보면 판, 재 이렇게 나오죠. 판의 의미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위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럼의 위치는 오른쪽. 이것부터 보는 것보다는 얘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보통예금 입금되었으니까 위치는 왼쪽 보통예금에 금액이 되었고 오른쪽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1,700만 원짜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5만 원은 1,69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5만 원은 여기 5만 원을 5만 원의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맞죠? 저번에 이런 말씀 한번 해드렸어요. 나중에 자가학습 하실 때 지급 수수료나 수수료 비용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급 수수료나 수수료 비용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 자, 여기 있는 자산과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거래는 혼합 거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7강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